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어제 오늘 연속된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주주님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그렇죠. 어떤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이 악재에 대한 크기보다는 이 공포라는 이 심리가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투매를 피할 수 있었다면 최선이었겠지만, 이미 맞아버렸다면 또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우리가 이 감정에 휘둘려서 이 투매에 대한 동참을 하기보다 현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드리고,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전 오늘도 모두 힘내자는 의미에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금 이 하락을 맞았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투매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매를 금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조심을 하자고 지금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시장이 좀 예리하고 날카롭게 빠질 수가 있다. 자, 어제 영상만 짧게 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이 고점 라인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장중에 12%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예리하고 날카롭게 깊게 빠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음봉이 나오고 하루도 음봉이 나오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즉 이 말은 자, 보신 대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게 이 채널 하단에 대해서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락폭이 더 발생이 되고, 즉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왔다는 거죠. 지금 시장 개판인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시장 물론 엄청 무섭죠. 투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이 투매 뒤에는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화두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 발생했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과 같은 이 투매장이 언제 나왔는지. 먼저 08년도 금융위기 다들 아시죠? 이때는 이제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팬데믹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또 서킷이 발생했죠. 그리고 24년도 8월 블랙 먼데이 때죠. 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그때 또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서킷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서킷이 발생한 그날이거나 그 다음날 있죠. 그때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발생한 위치가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서킷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골이 깊을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지수에 대한 깨짐도 이야기를 했죠. 그 투매를 경고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이 투매가 나오면 급반등으로 작용을 한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즉 지금 시장 우리가 그냥 공포에만 떨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 골드 차트를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상당히 흡사한 거죠. 그 하락에 대한 형태가 뭐냐면 이 골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하락이 발생이 된 거냐면 이 고점 있죠. 금 차트가 이 최고점을 찍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렸습니다. 상방에 대한 이 확신론자들이 엄청나게 쏠렸던 거죠. 그러면서 하락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로스컷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반대 매매죠. 그러면서 이 강한 하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패턴으로는 포물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깨지는 그 라인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언제나 시장은 그랬어요. 이 포물선의 끝은 급락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또 어때요?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유유히 지금도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다. 다른 건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방향을 한번 틀었기 때문에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이 시간적인 게 소비가 된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물선을 만드는 주가가 순간적인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게 이 주추세에 대한 방향을 꺾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급반등이 처음에 진행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 가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시 유의 상승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기적 저점이 발생될 때는 이 밴드 라인 때 있죠. 이 8월 달에도 이 밴드 라인 때를 지지로 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12월 달에도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밴드가 온 거예요. 밴드가.
자, 물론 한 가지의 더 경우의 수는 분명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투매가 진행이 되면 이 투매에 대한 깊이는 악재에 따라서 다른데, 그죠? 물론 1차적 지지점이 온 건 맞죠. 하지만 한 번 더 투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파란 밴드까지 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 이날의 봉들 있죠? 이날의 봉들.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저점 라인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때부터는 깨지더라도 우리가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딱 골드 차트도 그랬죠. 어떻게요? 3거래일 빠지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3일 동안 또 반등을 했다. 이 3일에 대한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딱 지수가 지금 3거래일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라인에 왔어요. 맞잖아요. 5,000포인트. 코스닥 어때요? 1,000포인트 왔잖아요. 갭라인 때까지. 여기가 이제 심리적 공포 투매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이 반등 라인에 오긴 왔습니다. 코스닥도 여기 파란 중기적 밴드인데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왔잖아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찍혔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간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지지를 노려봐야 되는 그 구간에 왔다.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였죠.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이 박스 상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라인에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3일에 대한 법칙을 말씀드렸죠. 폭락이 3거래일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3거래일은 진행이 된다. 물론 오늘 미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미장이 열리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면은 갭상승해서 출발을 해서 현재 라인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음봉이 좀 길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살짝 먼저 더 투매가 나오지만 이제 장중에 반등이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즉 포인트는 이 오늘과 내일이다라는 거죠. 내일. 그러면서 이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일단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번에 방향이 전환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거치는 시기,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그 시기에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이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큰 그림에서 흐름을 보면 월봉상에서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이야기하기를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비추세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다른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음봉이 지금 길게 떨어졌죠. 지금 이 2개월 동안 오른 양봉을 음봉으로 훼손을 했죠. 그런데 깨지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40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오히려 매번 이러한 이 투매에 대한 자리는 이 중기적 저점을 만들어줬지 그 투매가 시장을 하락 전환시키진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말이 많은 이 전쟁, 특히 이 중동 전쟁은 매번 기회가 됐지 그 뒤에는 오히려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상승의 트리거가 됐어요. 전쟁이 시장을 하락시키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금 위치에 와 있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과 내일이 우리가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다가 포스코홀딩스 이 매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지금도 이 종목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 중요한 라인에 지금 다 왔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거래를 했던 종목들,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